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한국에서의 AI 스타트업 도전, 특히 박사님처럼 미국 공학 배경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 느끼는 그 현실과 가능성, 여기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단순히 뭐 인재가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AI 자체가 가진 그 장기적인 속성이랑 또 한국의 어떤 투자 문화, 그 사이에 좀 근본적인 간극을 어떻게 넘느냐, 이게 진짜 핵심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간극이요. 사실 자료들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딱 세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잖아요. 첫째는 역시 진짜 뛰어난 인재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 인재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 이상으로 들어가는 초기 비용, 즉 자원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실패해도 괜찮다. 길게 보고 기다려준다. 이런 배짱이 부족한 문화. 이 세 가지죠. 물론 이미 POC, 그러니까 개념 증명 마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강점인데 이 허들을 넘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 허들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인재. 한국 내 0.2% 희소성. 박사님 수준의 동료를 찾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이게 창업의 어떤 불씨가 됐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말 좀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원 문제. 이건 뭐 정말 더 직접적이죠. 그 자료에 나온 추산만 봐도 30만 개 데이터셋 POC를 이걸 만약 30억 개 규모로 키운다. 이러면 최소 100억 가까이 들 수 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글로벌 빅테크나 뭐 해외 VC들 투자 규모 생각하면 사실 한국의 일반적인 투자 라운드에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일 수 있죠. 단순히 X뿐만 아니라 사실 그 돈을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고요. 단기 성과, 빨리빨리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는 이 길고 어찌 보면 불확실한 AI 연구 개발이라는 게 글쎄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실패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AI 생태계의 어떤 단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기존 사업 효율 높이는 데 AI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또 중소나 스타트업들은 자본력이 부족하고 결국 이게 큰 성공 사례가 아직 부족하니 큰 투자가 좀 망설여지고 또 큰 투자가 없으니 큰 성공을 만들기는 더 힘들어지는 이런 악순환, 그 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구조랄까요? 네, 정말 현실이 만만치 않네요. 근데 또 동시에 박사님께는 정말 뚜렷한 강점들이 있잖아요. 직접 POC를 성공시키신 그 실행력이라던가 이론이랑 또 시스템 구현 능력을 같이 갖추신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비전, 끈기. 자료에서 언급된 그 자기 확신의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성.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길고 긴 사막 구간.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나 투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버텨낼 힘. 그게 핵심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들에서 같이 제시된 그 구체적인 돌파 전략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가만 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의 어떤 제약 조건을 좀 우회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반대로 한국의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오, 흥미롭네요. 제약을 우회한다? 그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인재 부족 문제. 이거는 사실 글로벌 원격 협업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링크드인이나 페이퍼스 위드 쿼츠 같은 플랫폼들, 이게 그냥 정보 얻는 곳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전 세계 최고 수준 인재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리적인 국경 넘어서 박사님 비전에 공감하는 동료를 찾는 거죠. 자원 문제도 비슷해요. 초기 비용 줄이려면 당연히 오픈소스 활용해야죠. 해깅 페이스나 깃허브 같은 곳에 있는 모델들 가져와서 파인 튜닝 한다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크레딧 있잖아요. AWS나 GCP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거 최대한 확보해서 쓰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한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은요? 정부 지원 같은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처럼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과기부 같은 데서 나오는 AI 관련 과제들, 이런 걸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물론 뭐 선정되는 게 쉽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초기 자금이나 기술 검증 단계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학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KIST나 서울대 AI 연구실 같은 곳과 협력하면 인재 확보나 공동 연구 기회가 생길 수 있죠. 다만 뭐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속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IP 소유권 문제 같은 건 좀 미리 고려해야 할 거고요. 핵심은 이런 제도들을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지금 박사님 단계에 맞게 아주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밑바탕에는 뭐랄까 오픈 이노베이션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요. 또 처음부터 너무 거대한 목표만 쫓기보다는 작은 성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단계적 접근,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POC에서 최종 목표까지 그 간극을 메울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단계적 접근 그리고 작은 성공 쌓기. 결국 그러려면 초기 투자가 중요할 텐데요. 포스 단계에서 투자자들 만나서 설득하려면 어떤 점을 가장 어필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보이던데요. 기술적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이게 시작에서 왜 필요한 건데 이걸 아직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취임구성이죠. 박사님의 기술적 역량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비전을 정말 사업으로 만들어갈 동료, 특히 이 심는 길을 왜 가는지 그걸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초기 멤버를 찾는 거. 이게 어쩌면 기술 개발만큼이나 혹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기술만으론 절대 완성될 수 없는 퍼즐이니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한국의 AI 창업 환경, 말씀하신 그 인재, 자원, 배짱이라는 세 가지 현실적인 제약, 이게 분명 큰 도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검증된 역량, 또 뚜렷한 비전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얘기 나눈 뭐 글로벌 협력이라던가 정부 지원 활용, 단계적 접근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같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뭐 환경이 어렵다, 조건이 안 좋다 이렇게 주저앉기보다는 결국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건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박사님의 이 도전 자체가 한국 AI 생태계가 진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걸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달 안에 이 계획들을 정말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박사님께서 취해야 할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다음 이정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